삼다수 물이 어디서 제일 쌀까? 첫 번째는 삼다수 본사, 두 번째로는 어디냐면 쿠팡에서 제일 싸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딱 하나로 봤어요. 쿠팡은 더 이상 쇼핑회사, 유통회사와 경쟁체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쿠팡은 아까 600주 시장 물어봤지만 한 번도 이마트를 경쟁자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달라지는 거죠. 아주 예전에 보고 있었지만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ROE가 많이 떨어졌어요. ROE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유형 자산을 투자하고 나니까 그거를 경영진 자체가 제가 보기엔 가지 못했고, 네이버는 쇼핑 커머스로 돈을 벌어들인다 보면 그거를 고객을 유인하고 메타서치 엔진의 기능을 가져간 거지, 어셋라이트라는 개념은 정확하게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경량화시키면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돈을 버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물류센터에 대한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쇼핑 커머스 쪽에 얼마나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여부는 사실은 효익을 받겠죠. 광고 수익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수익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봤을 때 그 효과가 별로 크지 않았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동기 요인으로 썼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한통운은 고민을 하죠. 캐파를 늘리는 게 맞냐, 줄이는 게 맞냐. 다만 캐파를 공격적으로 늘렸을 때 대한통운이 향후에 오버캐파에 따른 이슈 자체는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물류시장 쪽에, 그러니까 라스트마일 시장에서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신세계라든지 이런 신선식품을 기반으로 기존의 매장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 기존의 물류센터를 일부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 물류를 한다는 개념은 본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소유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물류망 자체를 이미 확보된 물건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요. 지금 대한통운이 쿠팡을 따라하는 형태의 물류 캐파를 다 확장해가지고 물류 시장에서 대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쿠팡은 멤버십으로 돈을 벌고 풀필먼트로 돈을 벌고 딴 걸로 돈을 벌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캐파를 늘려가지고 라스트 마일로만 돈을 벌 수 있는 대한통운이 그걸 따라한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잘못된 의사결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에서 반쿠팡 연대에 서 있는 쇼핑 플랫폼 사업자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사실은 이 이면에는 보면요, 불과 저희가 4, 5년 전에는 한진이네, 롯데네, 로젠이네 얘기가 많았어요. 걔네들은 지금 증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한통운은 쿠팡하고의 경쟁관계 체제에서는 아직까지 경쟁력이 조금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라스트 마일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1위 사업자로 돈독히 됐습니다. 경고히 됐습니다. 그거 자체를 나쁜 전략, 이제 못 따라간다라고 폄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모든 산업이란 게 그래요. 지금 쿠팡이 너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커 보이시지만 모든 시장이 독점 회사가 지배하는 세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류 시장에서 쿠팡이 전체 시장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쿠팡과 같은 캐파 확장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상당한 좋은 파트너를 맺고 견조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반쿠팡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물품의 물동량을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대한통운은 어찌 보면은 투자 없이 조금 더 효율적인 구조 자체가 확대되는 구간에 지금은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의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운송 애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 대한통운의 전략 자체도 가장 합리적인 것 같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통운은 셀러가 있지만 약간의 쿠팡이 생각하는 셀러 입장과 라스트마일이 좀 틀린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대한통운도 상당히 인프라 경제고 아마 점진적으로 본인들의 캐파 자체를 늘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 배송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배송 서비스가 또 확대될 때는 조금 더 달라지는 시장이 될 거고, 그때는 또 다른 인프라가 될 것 같아요. 전기차 택배라든지, 이게 나중에 ESG 쪽과 연결되면 전기차 택배, 그 다음에 혹시 여기서 다루셨는지 모르지만 도시명 물류센터, 공동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다 사실은 ESG라든지 그 다음에 향후에 라스트마일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 나타난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신선식품을 배송하기 위해서 냉동, 냉장, 탑차의 비중 자체가 늘어나야 되고 사업구조 자체가 변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달라질 거고, 아마 쿠팡은 물류센터 내에서의 자동화 물류센터로 조금 더 인건비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가는 구조로 먼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되는지는 조금 봐야 되죠. 다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식품 제조사를 모기업으로 가지고 있고, 어찌됐든 간에 신세계라고 하는 이번에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신선식품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채널에서 상당히 매입이 있는, 그래서 매입이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의 협업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저가형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라스트마일 파트너십 자체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조금 더 경쟁력이 구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다만 전체적인 캐파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현재까지는 쿠팡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굳이 따라가야 되냐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고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위협이 되는 거는 반대로 보면 대한통운도 쿠팡이에요. 왜냐면 쿠팡이 3PL 비즈니스에 로켓크로스를 하는 이상 사실은 3자 물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쪽의 성장률이 엄청 좋거든요. 쿠팡 실제로 브렉다운을 해보면 쇼핑 커머스 이익하고 로지스틱 이익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로켓크로스 효과가 엄청 큰 거죠, 멤버십 효과하고. 근데 뭐 경쟁 관계가 그렇게 서로 있으면서 발전을 하고 산업이 확장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러면 이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이 나왔죠. 쿠팡은 더 이상 쇼핑회사, 유통회사와 경쟁 체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쿠팡은 아까 600주 시장 물어봤지만 한 번도 이마트를 경쟁자로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가 그렇죠. 잠재,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의 침투율이 올라가는 거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려는 의사 자체가 있는 수요는 많은데 그 수요를 끌어내려면 결국은 거점 물류센터를 기반으로 그분한테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형마트도 똑같았어요. 백화점도 똑같았고 그 수요가 없어지면 과잉 인프라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오프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의미는 온라인은 개념적으로 잘 보셔야 되는 게 서울 수도권에 있는 물품이 지방권으로 공급될 수도 있고요. 지방에 있는 좋은 물건이 서울 수도권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물품을 보관하고 운송할 수 있는 거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예, 제가 예전에 보고서에 그런 거 썼어요. 삼다수 물이 어디서 제일 쌀까? 첫 번째는 삼다수 본사. 두 번째로는 어디냐면 쿠팡에서 제일 싸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딱 하나로 봤어요. 쿠팡은 제주 캠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냐면 배를 띄워가지고 물품이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제조업체가 있는 물품이 제주도로 와서 제주도에서 로켓 배송 서비스를 가요. 근데 이제 D+1이 걸리죠. 왜냐하면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그 배가 빈 배로 나가면 효율화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무슨 물을 원하냐면 삼다수를 원해요. 배가 싫어서 날아가요. 물류비가 혁신적으로 효율화가 되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제주 놀러 가신 부모님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주 동문시장 가가지고 귤 사고 황금향 사고 갈치 사가지고 들고 가셨잖아요. 물류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현지에서 사가지고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쌌거든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반대 개념으로도 물품이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상호가 돼야 되니까 그러려면 지방권에 있는 도서상간 지역에도 물류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돼야 온라인 시장의 침투율이 늘어날 때 그 마켓을 상품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트래픽을 더 먹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푸세권이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과잉 인프라 투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은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없는 시장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제주도에 참고로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쇼핑몰이 없는 거예요. 보셨어요? 예, 아울렛 보셨어요? 백화점 보셨어요? 물류비 때문에 그래요. 예. 왜냐면 걔는 원사이드잖아요. 물품 가져서 제주도에서 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효율성이 안 나오죠. 그래서 제주도에 아마 물류회사를 갖고 있는 게 편의점, 그 다음에 하이마트, 그 다음에 택배사들. 이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 캠프의 오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상당히 큽니다.